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용우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에서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제시한 이유는 고구려는 현토군의 고구려에서 시작되어 한사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역대 중국의 중앙왕조와 신속관계를 유지하며 번창하다가 당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어 그 유민 대부분이 한족으로 융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고구려 역사는 중국 역사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해온 동북공정은 허상이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중국의 주장을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록이나 이론을 도출한 다음 고구려의 실체를 통해서 동북공정의 허상을 규명합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의 허상이라는 것을 중국이 알면서도 굳이 실행하는 목적과 우리 한민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인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은 소멸된 민족의 역사도 포함하여 자고 이래로 중국 영토에 발디딘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자고 이래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국 왕조 밖에 존재한 독립민족 국가들이 한족 왕조에 통일된 후에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 즉 오늘날의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는 중국은 긴 역사에 강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용어는 다르지 결국 용어만 다르지 결론적으로는 중국 영토 내의 모든 민족은 중국인이고 그 민족의 역사는 중국 역사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 때문에 고구려가 고구려에서 시작하여 번창하였으나 한사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족 중앙왕조와 신속관계를 유지하다가 멸망 후 유민은 한족으로 융입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는 거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들의 역사인식, 생각해보세요. 역사라는 게 이렇게 흘러서 현재까지 왔으니까 이건 누구 역사고 이건 누구 역사라는 게 돼야지 먼저 틀을 딱 짜놓고 이 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거, 모든 것은 중국 거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역사를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자고 이래설에 틀어져 지금의 현재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의 영토인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만주에 집어넣기 위해서 고구려를 자고 이래설의 틀에 집어넣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말이 사실인지 중국 애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따져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적은 한족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고구려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후한서나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보면 무제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어서 현토에 속하게 하였다. 즉 무제 멸 조선 이 고구려 위현 사석 현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이미 존재했으니까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구려가 없는 상태에서 고구려를 만들었다면 고구려 현을 만들어서 현토에 속하게 하였다. 즉 위 고구려현 사석 현토라고 써야 되죠. 중국이 자기네 역사책인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걔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맞아, 고구려는 있었어. 그런데 그 고구려는 국가가 아니라 부족 이름으로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중국 주장대로 고구려가 부족이라면 그 부족을 묶어서 고구려를 만들었다면 그 이후로는 고구려현처럼 나라 또는 어떤 단체로 등장하는 고구려는 등장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한서에 보면 기원전 82년에 임둔과 진번을 폐지해서 낙랑과 현토에 합병하였다. 현토는 다시 고구려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원전 82년에도 고구려가 존재했네요. 그리고 삼국지 유서에 보면 한무제인형, 그러니까 기원전 109년에 조선을 정벌하여 유만의 손자 우고를 죽이고 그 지역을 분할하여 사군을 설치하였는데 뒤에 이맥의 침략을 받아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뒤에 이맥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은 기원전 75년에 현토군이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긴 걸 말하는 거고 결국 유만조선 자리에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그 한사군을 설치한 중에서 현토군이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현토군 안에 고구려현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서 현토군이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제가 네모로 그려놓고 방위표를 넣은 그 고구려 같은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현토군은 고구려가 현토군을 침략해서 현토군이 그 서북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원전 75년에도 고구려는 현토군과 무관하게 계속 존재한 겁니다. 결국 고구려는 기원전 107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국가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현에서 고구려가 번창했다는 동북공정의 기전은 의미를 잃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건국연도인 기원전 37년 역시 재정립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여와 고구려 건국을 통해서 한번 고구려 건국연도가 정말 재정립을 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통솔에 의하면 고구려 건국은 기원전 37년이에요. 그리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있는 그 통솔에 따르면 동북부여가 건국된 임술년은 기원전 59년이 됩니다. 그리고 동명의 부여 건국은 기원전 114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좌우간 고구려 왕들 그 집권 연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 거니까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한사군은 한반도에 설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이는 그림은 한사군이 한반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삼국사기에 고구려 첫 수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북진 의무려산을 추가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그 우리가 흔히 식민사학자로 말하는 이병도 씨와 그리고 그분 친구이죠. 그리고 이제 최태영 박사님, 그 두 사람이 쓴 그 조선 상고사 한국 상고사 입문 거기에 그 있는 지도입니다. 저게. 그래서 거기 유만조선의 영역을 표시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삼조선론을 믹스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그 번조선이 바로 유만조선 영역입니다. 물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거기에 그 고구려 첫 수도인 의무려선과 북진 의무려선을 거기 제가 추가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지도를 참고로 해가면서 보세요. 신채호는 동부여가 하월변에서 훈춘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통솔에서는 장춘에서 강릉으로 옮겼다고 이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강릉은 이제 갈산화가 강릉으로 왜곡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일단 동부여는 훈춘이라고 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분명히 북부여의 흘슬골성하고 고구려 첫수도는 같은 곳으로 금주시 북진의 의무려산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부여가 결국 만주 서쪽에서 동쪽으로도 이동을 한 거거든요. 의무려산에서 훈춘으로.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침략하는 당시 만주를 누가 지배했냐. 그러니까 저 진조선 영역을 누가 지배했냐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에 부여는 어차피 108년 이전에 생겼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를 부여가 점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나라가 부여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한반도에다가 한상훈을 설치합니까? 그러려면 부여랑 전쟁을 하든가 무슨 조약을 맺어서 설치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있었다는 역사서가 발견된 거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부여가 점령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한나라가 점령을 했다고 칩시다. 한나라가 점령을 했으면 그 진소선 영역을 한나라가 점령했으면 108년에 한나라가 점령하고 있는데 피지배 민족인 북동부여가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고 자기가 저 의무려산 저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이사를 가고 더더욱이 그 환인에다가 고구려를 주몽이 건국해요. 고구려 첫 수도가 북진 의무려산이지만 지금 통솔에서는 식민사관에서는 환인의 오녀선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한나라가 한반도에 있고 한나라가 거기 저기 진조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진출입로에다가 고구려를 세웁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북동부여와 고구려 건국연도가 기원전 109년 한무제 침입 이전으로 재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북동부여와 고구려 건국 등은
같은 한민족 간의 권력 흥망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로 고구려 건국년도 재정립이 필요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특히 단재 신채호가 1931년 조선사에서 고구려 건국년도가 기원전 190년 전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삼국 역사를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신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고구려 건국년도의 소급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는, 첫째는 광개토대왕비에는 광개토대왕의 추모왕의 10시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12세손 혹은 13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그 1세손 차이는 그 동명 그 추모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2가지로 따지는 방법이 2가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세손, 어떤 사람은 13세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 고구려는 진한의 동북모퉁이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고구려가 이미 진나라 때 존재를 했어야 돼. 근데 진나라는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밖에 존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때 고구려가 이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고구려는 훨씬 앞으로 가야 되죠. 그다음에 당나라 고종현 때 시어사 가원충이 전황을 보고할 때 뭐라 그랬냐면 고구려가 900년이 못 되어 80대장에 멸망시킨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은 상대방 나라를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죠. 깊게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시어사 가원충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은 고구려 건국 후 900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사고를 설치할 때 현토군의 고구려를 만든 게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고구려가 존재했으니까 고구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론을 바탕으로 손영종, 북한의 손영종은 기원전 277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손영종은 특히 삭감된 오세손 왕을 찾는 것을 근거로 고구려 건국년도를 소급했어요. 그래서 손영종은 광개토대왕비의 유리왕이 세자로 대주류왕이 왕업을 기승 발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에는 유리왕과 대주류왕이 없다는 점, 그래서 북소와 유소에 주몽의 아들, 손자, 증손자로 여달, 열흘 막내가 나오고 차례로 왕위를 이어갔다는 기록을 근거로 휘나 묘호를 2가지로 부른 왕들을 찾아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리왕조의 여달인 유리왕과 열흘왕이 포함된다. 그리고 대무신왕의 대주류왕이 포함됐다. 그리고 모본왕의 다른 해류에 의해서 에르왕이 모본왕에 포함됐다. 근데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5세손이 삭감되었으므로 그 제해연도 추정을 위해서 유리왕부터 5세가 되는 동천왕까지 신명의 제해연수를 합하면 267년이다. 그 267년 플러스 37년은 314년인데 고구려가 진안의 동북모퉁이에 있다고 했고 고소의 고구려의 건국은 한결같이 갑신년으로 기록했는데 진나라와 국경을 마주하려면 진나라 건국이 기원전 221년 전에 갑신년으로 기원전 337년은 너무 빠르고 기원전 227년은 고구려 존립기간이 945년이 되므로 유국 900년설과도 부합한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년도는 기원전 277년이라고 주장을 해요. 1990년에 소영종의 이 논문을 발표한 후 북한에서는 그 학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지금 북한에서는 교과서는 물론 모든 역사에 고구려 건국년도는 기원전 277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구려 건국년도가 기원전 277년이라면 고구려는 진안의 동북쪽이 아니라 연진한의 동북쪽이라고 해야 됩니다. 손영종도 바로 손영종이 쓴 전원문 고구려 건국년도에 대한 재고찰 전원문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연나라가 기원전 220년에 멸망하고 기원전 221년부터는 진나라가 고전우가 국경을 접했다고 기술했어요. 그래놓고 나서는 진나라와 고구려가 국경을 접해야 된다는 자기 스스로의 가정에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여달 여율 막내 3세손이 대를 이은 거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럼 5세손이 사라졌다 그랬는데 손영종은 그 5세손에 에르왕이 또 한 명 있다 그랬으니까 그 3세손하고 에르왕 4명을 밝혔는데 에르왕이 만약에 그 3세손 중 한 명하고 세손이 같으면 그러면 뭐 3세손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에르왕이 세손이 3명하고 다를 경우에는 4세손을 밝힌 거야. 그런데 나머지 2세손 혹은 1세손을 위해서 6명왕을 더하는 건 무리죠. 더더욱 5세손 10명왕 제해연수를 모두 합할 것이면 처음부터 누락신왕을 찾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
누락시킨 왕을 찾은 것은 이 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합쳐졌나를 차에서 그 명수를 해서 그 제대로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손에 얽매일 게 아니라 삭감된 나머지 왕을 찾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945년을 갖다가 우리가 역사에서 보통 900년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945년이면 900년이 훨씬 지났다거나 900년이 뭐 1000년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도 손영정이 말한 휴나 묘가 혼합된 기록된 것이 역사 삭감 방법이라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조왕 혹은 태조왕이라고 부르며 이름을 궁 혹은 어수라는 6대 태조왕을 분석해봤죠. 그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에 김부식이 뭐라고 사론에 뭐라고 썼냐면 후한서에 안제건강 원년에 고구려왕 궁이 죽고 그건 121년이에요. 아들 수성이 즉위했다. 현도태서는 전장을 일으키자고 했으나 친중에 반대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해동고기에는 국조왕 고궁이 100살 즉 즉위 94년인 146년에 76세인 친동생 수성의 왕위를 물려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해동고기의 기록이 맞는 게 아닐까? 후한서가 틀린 게 아닐까? 라고 얘기해가면서 해동고기의 기록이 맞는다고 글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궁이 죽었을 때 현토태수가 전쟁을 하자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웃나라가 왕이 죽을 때마다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고구려에는 무언가 정사가 혼란해지는 모종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그 모종의 사건이 바로 삼국사기 기록을 쭉 분석해 보면 태조대왕의 아버지인 제사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왕위를 아들인 태조대왕에 양보했다는 기록과 함께 태조대왕 동생인 차대왕이 양위를 안 해준다고 반란을 계획하는 등 뭐 이런 기록을 쭉 종합해 보면 제사가 두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국조왕 궁은 121년에 죽고 태조대왕 어수가 즉위했다가 146년에 차대왕 수성에게 양위한 것을 묘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국조왕과 태조대왕을 혼합해서 역사삭감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태조대왕의 즉위를 반란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논문을 저술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조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2대 유리왕부터 태조대왕까지는 각각의 왕마다 한두 명의 왕을 혼합 기록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유류, 여율, 막내, 애로 4명과 찾아내지 못한 마지막 왕을 국조왕과 혼합된 태조대왕이라고 보고 5명 왕의 재연수가 삭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조대왕 이후에는 고구려 왕위가 그래도 좀 안정이 됐거든요. 어느 왕조든지 초기에는 좀 불안해요, 왕조가. 그래서 막 힘든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승계나 이런 것도 순조롭고 그래서 아마 그 뒤에는 삭감하거나 이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2대 유리왕부터 태조대왕까지 5명의 왕 재전수가 바로 165년이고 그것과 30년 더하면 202년. 역사서에 고구려가 갑신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가까운 갑신년은 기원전 217년입니다. 고구려 건국연도가 217년 합당한 이유는 바로 친나라가 기원전 217년에서 206년 사이에 206년까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기원전 217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국 900년설에 의하면 보정왕이 당나라에 항복한 668년까지는 885년이고 보정왕이 고구려 부흥을 꿈꾸다 죽은 682년까지 즉 682년 고구려 왕조가 완전히 막을 내린 682년까지는 899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900년설과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원전 107년 현초원 설치 당시에 고구려는 이미 존재한 국가다. 그리고 기원전 37년이라는 고구려 건국연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당면한 과제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연도를 217년에 재정립했어요. 그리고 삼국사기의 고구려 촉수는 북진 의무려산이라는 사실에 유만순의 동쪽 국경과 고구려 서쪽 국경이 적경해야 만든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가 서쪽에서 침략해 들어와 유만순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할 때 고조선과 같은 민족의 나라 고구려를 현토군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고구려현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를 분석해서 중국이 고구려현을 동북공정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동북공정이 허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고구려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삼국지 고구려에 한나라 때 북필이 악공을 하사했는데 고구려가 현토군에 나아가 한나라의 조복과 의책을 받아갔다. 그런데 현토군의 고구려령이 금수를 관장했으나 차츰 교만해져서 현토군에 오지 않아서 현토군 동쪽 경계상에 작은 성을 쌓고 조복과 의책을 그곳에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그 성에 와서 가져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고구려는 현토군 고구려현이 아니라 밖에 있던 나라예요. 하지만 그거는 뭐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역할을 보면 여기서 역할은 고구려현은 현령의 책임하에 고구려와 현토군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갈등이나 교육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국지에 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한무제 2년에 유만조선을 정벌하고 그 지역을 분할하여 사군을 설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서지리지에 보면 현토군의 고구려현 요선에서 요수가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다 대여소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산해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수는 유고선의 동쪽에서 나온다. 현토군 고구려현에서 요산이 있는데 소요수가 여기서 나온다. 동남쪽으로 발해로 올라가 요양으로 들어간다. 사기 조선열전에 보면 연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돌아가자 유만도 망명하였다.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유동의 요새를 나와 폐소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하상정에 살았다. 점차 친방과 조선의 마지 및 옛 연제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건으로 왕이 되었으며 왕엄에 도파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위의 기록에서 말하는 요수는 요하라고 인정하고 유만이 폐소를 건너 고진공지에서 살았다는데 그 고진공지는 그 고조선의 영역, 그 중에서 번조선의 영역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만조선 영역이 고진공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중국 사서들의 기록을 쭉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만이 폐수를 건너와서 번조선에 망명하여 고진공지에 살며 세력을 키운 후 반란을 일으켜 번조선 준왕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여 세운 것이 유만조선으로 무제가 유만조선 영역에 설치한 한사군 중 현토군의 고구려의 발해와 요양으로 흐르는 요하가 발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만조선과 요하는 물론 고진공주와 요양도 한반도에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사군 씨가 북한의 평양 공론했던 기존 통솔은 그 가치를 잃을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건국연도가 기원 217년으로 재정립되면 고구려 소수도는 북진 의무료산이고 이만은 기원전 195년에 망명했으니까 고진공주와 폐수는 물론 한사군의 위치도 북진 서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구려 시대의 한사군과 한족 중국 왕조는 만주를 영역으로 한 고구려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현토군이 고구려원과 연관된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날조된 허상으로 고구려와 고구려는 별개고 한사군은 의무로선 서쪽에서 나나 유역에 걸쳐 유만조선의 영역에 설치된 겁니다. 아까 후한소의 송열전에 보면 건강원년 121년에 현토태수 유광이 국경을 넘어 고구려를 공격하자 현토를 공격해서 2,000명을 사상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고구려 궁이 40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현토를 포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한 대로 75년에도 현토군이 고구려의 침략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뒤로도 계속 고구려와 현토군은 싸운 거예요. 또 진서에 보면 현토군이 서진에 속해 있던 시대에도 고구려는 현토군에 존속했어요. 그에 반해서 서진이 존재하던 313년에 고구려는 낙랑군을 축출하는 등 만주에서 맹위를 떨쳤거든요. 그러니까 현토군의 고구려현과는 다른 그 전혀 관계없는 독립국 고구려가 존재한 것은 여러 군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구려가 현토군 경내에 세워져서 뭐 한나라의 통제를 받다가 나중에 당나라에 통일돼서 유민 대다수가 한족이 유입되었다는 동북정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라는 게 규명된 거예요. 그럼 중국이 동북정의 허구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알죠. 왜 모르겠어요? 자기들 역사책인데 자기들이 더 잘 알지. 하지만 고구려와 같은 민족인 고조선과 대진국 발해 사이에 존재하는 고구려 역사를 소유해야만 고조선과 대진국 역사를 함께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리는 억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소유해야 그들이 지배하던 만주라는 영토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산당이 만주를 지배하기 시작한 당시의 만주는 목택동이 공화국의 장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중국 어느 곳보다 뛰어난 산업기지였어요. 그리고 특히 고구려에서 굴욕적인 역사를 기록했던 한족 중국이 강점하고 싶은 영토로 어떻게 이제 만주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오키나와에 해병대 기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731 부대의 영구 성과를 모조리 가져가는 대신에 그 일본 왕과 그 이시시로를 부렸던 731 부대 핵심 요원들을 사면시켜주고 그리고 그 소련에다가 사할린하고 쿠릴을 그냥 지배하게 하고 영국은 꿈에도 그리던 홍콩을 계속 지배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토 유린의 대가로 중국이 만주를 강점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주가 중국으로 그때 넘어간 거예요.
동북공정이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는 어처구니 논리에서 가장 두드릴 효과를 내는 공정이지만 그거는 만주라는 영토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점점 더 왜곡된 역사를 중국은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선진기가 고구려 건국의 중국 내 민족인 고구려인과 한족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을 분석해 보면 고려 세계의 태조 왕건이 당나라 숙종의 서선으로 묘사되어 있던 점을 악용해서 동북공정 제2탄을 준비하는 낌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낌새를 알아채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우리가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강동육주의 위치가 한반도가 아니라 유아유역이고 고려 서경이 유아유역의 요양이라는 등의 요양자가 빠졌네요. 요양이라는 등의 고려 영토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진기가 왜 고구려 민족과 신라 민족을 다른 민족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들은 한반도 북부, 즉 고구려가 지배했던 한반도 북부까지를 이용해서 만주가 자기 영토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겁니다. 중국은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그 영토 문화의 영토권자가 돼야 된다는 영토 문화론과 문화 영토론이라는 용어는 모릅니다. 물론 제가 주장한 학설이에요. 하지만 영토 문화의 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원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자 중에 일부가 동북공정에서 역사 영토를 분리하여 연구하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학술회의를 중국하고 열었었죠. 그때 중국의 구전동이라는 말에 현혹돼서 그들의 침투를 묵인해주는 결과를 낳았던 치욕을 반복하자는 말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직접 관할하는 국무원 산하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병강사지 연구중심부에서 국경과 영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동북공정을 전담하게 한 것을 보면 동북공정이 만주를 영원히 중국 영토로 고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로 수단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이 허구라는 것이 규명했다고 목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동북공정의 목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만주의 영토권자가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반드시 규명하지 않으면 중국은 동북공정을 끊임없이 2탄, 3탄 이어갈 것입니다. 단지 신채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역사를 잃으면 문화와 영토를 잃게 되어 결국 나라와 민족까지 모두 다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역사를 잃으면 민족이 미래가 없겠냐고요. 그것은 문화와 영토를 같이 잃는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명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